사냥이 시작됐다. 개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멧돼지. 한참을 달아난 멧돼지. 하지만 인간의 총구 앞에 멧돼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야생 동물들에게 인간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동물들은 추위와도 싸워야 한다. 먹이는 쌓인 눈에 자취를 감춘 지 오래. 지금 한반도 겨울의 야생은 인간의 위협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을은 늘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야생의 동물도 이때만큼은 자연이 가져다준 만찬을 마음껏 즐긴다. 하지만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겨울을 위한 준비다. 노루도 겨울을 대비한 막바지 살찌우기에 여념이 없다. 한껏 몸에 살이 오른 멧돼지. 멧돼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점점 깊은 산속으로 향한다. 이때를 기다려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멧돼지 사냥꾼이다.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에 대한 수렵이 허가되기 때문이다. 사냥꾼들은 먼저 동물이 남긴 흔적을 살펴본다. 얘들이 밤에 똥맞이. 동물의 발자국은 가장 확실한 위치 추적 단서. 사냥꾼은 개들을 데리고 점점 멧돼지를 압박해 간다. 포위망에 걸려든 멧돼지. 먼저 냄새를 맡은 개들의 추격이 시작됐다. 접근을 알아차린 멧돼지. 잠시 후 멧돼지의 탈출이 시작됐다. 하지만 발빠른 개를 당해낼 수는 없다. 개들에게 달려들어 보지만 날쌘 개들에겐 역부족이다. 멧돼지는 마지막 탈출을 시도해본다. 어느새 접근한 사냥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몸을 만든 멧돼지의 노력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 허사가 되고 말았다. (12월) 겨울이 시작됐다. 온 세상을 덮은 눈은 인간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야생 동물들에겐 본격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의 서곡일 뿐이다. 그 흔하던 먹이도 모두 자취를 감춘다.
족제비가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먹이를 찾는 족제비. 눈 속을 파헤쳐 보지만 신통치 않다.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길이 600km의 태백산맥.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즐비한 태백산맥은 아직까지 인간의 손때가 덜 묻은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동물 보호구다. 제작진은 지난 1월 우리나라 겨울의 야생동물을 살펴보기 위해 태백산맥의 어느 한 곳을 찾았다. 그런데 해발 1100m 능선에서 뜻밖의 동물의 흔적과 마주쳤다. 성인 주먹보다 지금 주먹보다도 큰 크기의 발자국. 여기 발가락이 4개의 발가락 자국도 비교적 선명했다. 이게 뭐 녹아서 넓어진 것도 아니고 네. 이게 그대로 찍혔어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발자국이 쭉 앞으로 계속 나 있는데 지금 여기도 손에 잡혔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 있죠. 여기 뛰었어요 지금 여기서 뛰어가지고 꽁툭 뛰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여기 굽찍힌 게 여기 뛰고 저기 여기 뛰고 네. 저 발자국 주인공은 무언가를 쫓아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1,000원짜리 지폐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발자국. 과연 이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이날 밤 근처 계곡 탐사에 나섰다. 순간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체가 제작진에 포착됐다. 수달이다. 수달은 족제비과의 포유류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엔 하루에 10km 이상씩 계곡을 오르내리며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사냥한다. 하지만 잡히는 먹이는 대부분 작은 물고기뿐. 수달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 분주히 움직인다. 수달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근처에 가족이 함께 있었다. 한 녀석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시야에 포착된 건 제법 큰 물고기. 수달의 추격이 시작됐다. 유선형의 몸에 물갈퀴가 있는 수달의 수영 솜씨는 물고기 못지않다. 한참을 쫓던 녀석. 결국 큰 물고기를 입에 물었다. 이미 물속에서 제압당한 물고기는 숨이 끊긴 상태. 수달은 오랜만에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이날 밤 수달 가족은 함께 사냥에 나서 모두 배불리 식사를 마쳤다.
어미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커버린 새끼 수달. 어미와의 즐거운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보통 태어나서 6개월 정도를 어미와 함께 지내는 새끼 수달. 조만간 각자의 삶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날 것이다. 눈은 아침까지 이어졌다. 수달이 놀던 자리는 모두 눈이 감싸 안았다. 추위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제맛을 찾아가는 황태. 황태를 만들기 위한 덕장 주인의 손길이 바빠졌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밭.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독수리가 찾아왔다. 독수리는 그 이름과는 달리 주로 썩어가는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산다. 그래서 청소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이자 먹이를 찾지 못한 독수리가 산간 밭을 찾은 것이다. 낯선 이방인이 반가울 리 없는 까마귀. 급기야 독수리 곁으로 날아든다. 덩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까마귀는 끈질기게 독수리를 괴롭힌다. 결국 독수리는 까마귀에게 자리를 내주고야 만다. 까마귀의 영리함에 독수리의 큰 덩치는 무용지물이었다. 밤이 되자 눈밭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고란이다.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살피는 고라니. 먼저 지나간 고라니의 발자국을 기웃거린다. 혹시나 있을 풀을 찾기 위해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지 고라니는 눈으로 덮인 풀밭 대신에 산을 택했다. 그런데 잠시 후 고라니는 쏜살같이 산속을 도망쳐 달아났다. 무슨 일일까?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정체불명의 두 눈빛. 살기다. 살근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고라니의 흔적을 추적한다. 한때 그 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던 삭. 하지만 먹이가 되는 들쥐나 청설모 등이 일부 지역에 급격히 늘면서 삭도 늘기 시작했다. 고라니를 쫓던 녀석, 결국 포기하고 숲속으로 향한다. 산 옆에 위치한 황태 덕장. 덕장에 비상이 걸렸다. 밤마다 황태가 사라지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살점만 모두 뜯긴 황태. 심지어 머리만 남은 것도 있다. 거의 밤에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저희가 들어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피해가 납니다.
어떤 녀석의 소행일까? 제작진은 덕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풀숲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너구리였다. 너구리는 이미 덕장에서 커다란 황태를 입에 물고 있었다. 황태 덕장에서 멀리 도망친 너구리. 안심을 했는지 황태를 내려놓고 먹기 시작한다. 잠시 후 곁에 있던 다른 녀석이 접근한다. 힘들게 구한 먹이를 빼앗기기 싫었던지 녀석은 황태를 물고 다른 곳으로 향한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숲속으로 향한 너구리.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던 황태를 땅에 묻는다. 힘들게 구한 먹이를 자신만이 혼자 먹기 위한 너구리의 전략이다. 녀석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여유 있게 자리를 떴다. 깊은 밤, 숲속에 머물던 살기 개울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숲에서 먹이 사냥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살기 조심스럽게 도착한 곳은 하천의 가장자리. 누군가가 먹다 남긴 생선을 발견했다. 살근 사냥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겨울, 강원도 일부 지역에 때 아닌 겨울 가뭄이 계속됐다. 가뭄으로 인해 하천의 물은 말라붙었다. 그나마 흐르고 있는 적은 양의 물도 언제 없어질지 모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제작진은 물이 거의 말라가는 어느 하천을 찾았다. 어휴, 보글보글하네요. 산개구리도 있고. 곧 죽어갈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물에 얼마나 있습니다. 생명들은 어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가뭄이 너무 예, 심해요 지금. 어휴, 시어들인데 다 죽겠네. 이미 물이 바닥난 곳에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마지막 몸부림. 지독한 겨울 가뭄은 계곡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었다. 지난 2월 초 눈이 와야 할 시기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는 겨울비가 내렸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려 얼어있던 계곡물도 제법 불어났다. 며칠 뒤 너구리가 하천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리가 짧은 너구리가 힘겹게 물살을 헤치며 건너고 있다.
개울을 건너자마자 너구리가 향한 곳은 황태 덕장. 너구리로선 쉽게 먹이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다. 황태가 사라지자 덕장 주인은 매일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사람의 출현에 잔뜩 몸을 움츠린 너구리. 덕장 주인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다. 점점 다가오는 사람을 피해서 너구리는 쏜살같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건너왔던 개울을 다시 건너는 너구리. 이제 황태를 먹는 것도 힘들게 됐다. (2월) 중순 제작진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산삼을 캐러 갔다가 야영하면서 바로 곁에서 그 소리를 생생히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래 보면 이렇게 고양이 이래 보면 획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획 하는 그 소리가 엄청 세게 그냥 끈을 획 하면서 그 소리가 이 산에서 우리 자다가 들어 옆에서 와서 그러는데 막 돌이 막 고구는 소리 같은 그런 나면서. 혹시 수리부기 같은 식소리가 아니에요? 에이, 수리벙이는 그냥 이제 약하게 샥 해가지고 우리 여기 자주 보는데. 목격자는 또 있었다. 이번엔 지척의 거리에서 이 동물과 직접 마주친 인근 주민이었다. 알고 계신가 보죠? 예. 이런 식이라고. 예, 모양이요? 예, 모양. 모양이요? 예, 털 모양. 예. 이 얼굴은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얼굴도요? 예, 고양이 과니까 예. 이렇게 동전 비슷한. 노인이 직접 이렇게 목격했다고 동전. 설명하는 동물은 제작진이 준비한 이런 표범 자료 식으로 사진과 있다고, 거의 이거 일치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동전 예, 먹는데요? 약게 이거. 이놈. 예. 이놈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이 배가 노인은 산에 송이를 채취하러 갔다가 바로 10여 미터 앞에서 이 동물을 목격했다고 한다. 당시 눈앞에서 으르렁대던 낯선 동물에 놀라 노인은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 다음부터는 뭐 산에 혼자 안 가. 또 가기 싫고 그 짝으로. 그게 끝이래. 과연 표범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 제작진은 노인이 동물을 목격했다는 곳의 맞은편 산에 위장 텐트를 쳤다. 그리고 고배율 망원 렌즈를 이용해 잠복을 해보기로 했다. 녀석은 모습을 나타내 줄 것인가?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갔다. 잠복 8일째. 렌즈에 움직임이 포착됐다. 담비였다. 눈 내리는 이른 아침, 담비가 먹이를 찾으러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담비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3마리의 담비가 앵글에 포착됐다. 담비는 주로 여러 마리가 함께 어울린다. 담비 3마리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말처럼 담비는 성질이 대단히 사나운 동물이다.
주로 나무 열매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만 때에 따라선 여러 마리가 합심해 노루를 잡기도 한다. 십여 분간 제작진에게 얼굴을 보여준 담비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표범을 보지 못한 제작진. 직접 눈 위의 흔적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제작진은 표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산 전체를 산 정상에서부터 모든 골짜기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새로운 표범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표범 발자국 수십여 개가 호랑이와 표범을 봤다거나 자국을 찾아냈다는 주장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호랑이와 표범의 목격담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북 영천과 영주,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그렇지만 오래전에 남한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와 표범의 실체를 그 누구도 아직까지 확인시켜주진 못했다. 최근 울창해진 산림과 함께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가 조금씩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 아직 호랑이가 살기에는 더 큰 문제점이 남아있다. 네, 사실 호랑이가 한 마리가 만약에 산다면 자기 영역 내에서 일주일에 최소한 큰 멧돼지 한 마리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랑이가 멧돼지를 사냥해서 사냥을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은 5%, 많이 잡아야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걸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야 사실 호랑이가 그 자기 서식 영역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밀도가 지금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살 여건이 안 됩니다. 문제는 바로 호랑이의 먹이원이다. 보통 호랑이 한 마리의 식사량은 일주일에 멧돼지 한 마리.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을 10%로 봤을 때 20km 내외의 행동거리를 갖는 호랑이의 영역 안에는 적어도 500마리 이상의 멧돼지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번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호랑이 한 쌍이 살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멧돼지가 있어야 한다. 호랑이나 표범의 서식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먹이원이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멧돼지나 노루 등의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당연히 호랑이나 표범을 기대하기엔 아직 때이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전국 곳곳은 수렵장으로 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을 적정한 밀도로 조절한다는 이유로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지난 겨울 우리 국토는 강원도 인제와 평창, 정선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개의 시군에 걸쳐 마치 누더기처럼 곳곳이 수렵장으로 변했다. 만 명이 넘는 전국의 엽사들이 이곳에 몰려 4개월 동안 잡았다고 신고한 멧돼지 수는 모두 844마리. 야, 이 새끼야. 포획된 멧돼지는 엽사 스스로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844마리의 포획된 멧돼지 숫자는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3년 연속 수렵장으로 개방한 경북 영양군을 찾았다. 영양군은 서울 면적보다 크지만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하다. 산으로 둘러싸여 밭농사가 대부분인 이곳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수렵을 허용해왔다. 제작진은 영양군청을 찾았다. 이곳에서 2007년과 2008년에 야생동물 포획 신고수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의 멧돼지의 신고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비해 고라니는 무려 14배나 늘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지난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고라니에 한해서 신고 그 포상금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신고했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멧돼지는 지금 신고 건수가 사실 뭐 고라니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데요. 예.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고가 다 안 돼. 예,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 왜 그렇죠? 원래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뭐 이리 감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게 기본 산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 마리당 3, 4만 원씩의 돈을 지급한 고라니 신고 포상금제와는 달리 멧돼지의 경우는 아무런 동기유발이 없었다. 자연적으로 엽사들은 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안 하죠. 자신은 꿈도 때로는 참 신고를 해야 돼요. 꿈좀 면소재지나 어디가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면소재 관심이든 멀리 떨어지면 누가 일도 잘 모르고 사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신고를 안 했습니까? 그거 일부러. 작년에는 이쪽 지역에서 그러면 그때 한 6마리 정도 잡았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한 3,000마리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기념으로 여기 한번 몇장 잡아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지난 수렵 기간 전국적으로 잡힌 멧돼지는 수천에서 수만 마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개를 이용한 수렵이다. 개들은 엽사를 중심으로 꽤 넓은 거리를 오르내리며 산 전체를 이잡듯 샅샅이 뒤진다. 결국 개들의 후각과 청각에 멧돼지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사냥개들은 멧돼지를 직접 제압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냥개들은 닥치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물어 죽이는 습성이 강하다. 지금 많은 동물이 사냥개에 의해 이유 없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야생동물들 전체가 개들을 이용해서 사냥을 들어왔을 때 모두 불안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에 대한 어떤 사냥의 방법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무 또한 그 방법이 원시적이면서 야생동물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올무에 걸려든 어린 멧돼지. 아무리 달아나려 발버둥 쳐보지만 올무는 점점 강하게 발목을 파고들 뿐이다. 결국 하나의 올무는 멧돼지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겨우 거치게 됐다.
요게 한 달 있으면은요. 네. 한 달 있으면은 요 발목에 딱 끈이 나갑니다. 네. 올무 밑으로는 끈이 나오고 이제 발이 이제 이 발은 없고 그냥 사는 거라요. 네. 그래 지금 이 고통이 말도 못다 하니까 사는 것 같으면 이거 난리 안 났겠습니까? 예. 난리 났죠. 올무로 다리가 잘린 멧돼지. 운 좋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평생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로 지내야만 한다. 강원도 양구 생태식물원의 주광영 박사. 주 박사는 몇 년 전부터 인간의 간섭에 대한 야생동물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있다. 주 박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무인 센서 카메라.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낮과 밤의 출현 빈도를 조사했다. 주 박사가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냥이다. 사냥은 주로 험준한 바위 지역에 살며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인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사냥은 낮에도 먹이 활동을 하며 생활한다. 하지만 서식지에 인간의 간섭이 시작되면 사냥의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된다. 사냥은 인간을 피해서 밤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멧돼지의 경우도 인간의 간섭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보통의 멧돼지는 낮과 밤의 활동 비율이 비슷하지만 인간의 간섭이 시작되면 거의 야간 활동으로 그 행동 패턴이 급변한다. 인간의 눈을 피해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하는 멧돼지. 결국 인간의 간섭이 동물들의 행동 양식도 바꿔놓고야 만 것이다. 인간의 교란을 받으면 이 행동 패턴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활동하던 것이 주로 이제 야행성으로 바뀐다든가 또는 더 심해지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만한 좋은 여건을 갖춘 그 서식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서식지가 그 동물한테는 굉장히 찾고 해서 안전하다고 한 장소인데 과연 다른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한강 하구에 펼쳐진 드넓은 장항 습지. 이곳은 군사 목적의 철책선으로 둘러싸여 오랫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대낮에 고라니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고라니는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 활동에 정신이 없다. 이곳의 고라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낮에 먹이 활동을 하며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결국 야생동물의 행동 패턴은 인간의 간섭에 달려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 무주군은 1996년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렵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이제 순환수렵이라고 하면 어떤 피해 동물에 대한 개체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통계 자료나 그런 자료를 볼 때 순환수렵장 운영을 했을 때 뭐 단기적인 어떤 뭐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상에서는 개체수 조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은 그 수렵장 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주군은 수렵을 금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밀도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할 것만 같았던 야생동물의 숫자는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자연적인 환경이 자연성을 가져 유지하고 건강성을 유지하면 그 내에 있는 개체군들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적절한 그 개체군들이 평형을 이루면서 유지되는 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어 피해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농가의 요청이 있을 땐 전기 울타리 설치비도 보조해주고 있다. 제작진은 한때 멧돼지로 큰 피해를 본 과수 농가를 찾았다. 이게 설치하기 전에는 뭐 돼지가 나랑 같이 놀았어요 여기서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풀을 깎고 그래야 하거든요 여름에. 그러면 이제 저런 이제 얘기하고 이제 조금 더 일하다가 더워서 이제 쉬고 그러면 돼지가 같이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그런데 요거 설치하고는 안 와요. 피해를 주고 할 때는 그냥 정말로 그냥 쫓아가서 잡고 싶은 심정이 많았지만 이제 피해도 안 주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요. 서로 공존하면 사는 거죠. 이제 여기만 안 들어오면 뭐 지들은 지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제 멧돼지를 잊고 지낼 수 있는 신종진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호응이 가져온 결실이다. 전체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딱 그 어떤 짜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막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멧돼지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여기지만 그들도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를 생각해 본다면 이빨이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기계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강원도 태백의 어느 산골. 이곳의 허름한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다. 김순길, 유창혜 씨 부부. 이 노부부에겐 멧돼지와 관련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할아버지는 집 앞에 멧돼지 밥상을 마련했다. 매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 멧돼지. 멧돼지는 할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먹곤 했다. 할머니도 번갈아가며 멧돼지에게 밥을 주었다. 이렇게 노부부와 멧돼지의 인연이 맺어진 지 5년. 한때 이곳을 찾아오는 멧돼지의 수는 10마리가 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해가 갈수록 노부부에게 찾아오는 멧돼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급기야 할아버지는 직접 주변 산을 살폈다. 이거 우리 산돼지 지금 저 밥 주는 옆인데 자꾸 산돼지 숫자가 줄고 이래가지고서는 산을 이제 내가 답사하니 이런 걸 아주 온 산천에 쭉 깔아놨었어. 결국 밀렵꾼이 설치해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 멧돼지는 하나둘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할머니는 오늘도 멧돼지가 오던 곳으로 향한다. 지난밤 직접 밥을 해놨지만 멧돼지는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밥솥에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럼요. 삼순아 맨날 밥 갖다 놓고 삼순아 사순아 이렇게 부르지. 똘똘아 이렇게 부르고 안 와요. 옛날에는 집이 저게 여기 이렇게 한 5개 7개씩 있었는데 그러면 저게 금방 내려온다고 엄마 목소리 듣고 막 뛰는 거. 요즘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자식처럼 보살펴온 멧돼지. 보고 싶다. 이제 할머니에게 숲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 아닌 침묵만이 남아있는 땅으로 변했다. 삼순이 사순이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멧돼지는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래 산의 주인은 야생동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야생동물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온 야생의 땅. 이제 야생동물 스스로 자신의 땅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할 차례다.